현재까지 인류의 미래 예측에서 약 80% 정도 적중률을 보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가 그동안 예언했던 것들을 먼저 볼까요? 이것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예언한 것들입니다. 2000년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천문학적 가격이 아니라 서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2020년 증강현실이 대중화된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인간보다 멍청하다. 혹시 이 정도는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누군가가 핸드폰이 미래에는 이렇게 제작되어야 한다며 남긴 글입니다. 전자사전, 구글 어스, 세계지도, 내비게이션 등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기능들이죠. 그런데 그 밑에 리플들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식은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측을 2008년에 한 것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했죠. 이 사람은 2012년에 구글에 합류한 현재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그는 에디슨 이후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데요. 지금까지 그가 발명한 것은 스캐너, 광학 문자 인식기기, 신디사이저, 음성 인식 기술 등을 발명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커즈와일이라는 브랜드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가 2010년까지 예측한 것은 총 147개, 그 중에 116개가 적중했습니다. 무려 86%의 적중률입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측 방법론은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수학 가속의 법칙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미래를 계산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2030년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 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가상현실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대중화될 것이다. 2040년 나노머신의 보편화로 신체를 바꾼다. 이 기술이 영생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45년 인간은 죽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 목표는 AI가 사람의 말을 100%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턴트는 아직 기초 단계에 불과한데요. 편기한 질문은 이해하지만 아직 부정형이나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100억 쪽 가까이 되는 텍스트를 단 찰나에 이해하는 구글 스케일의 AI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9년에는 컴퓨터의 능력은 완전히 인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생명공학은 곧 기하급수적인 발전의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처음 게놈 지도의 1%를 해독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나머지 99%를 해독하는데 또 다른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안에 심장질환과 암을 정복하고 20년 안에는 인류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측입니다. 세 번째, 2030년에는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이 현실과 구별이 안 됩니다. 숨 쉬는 것이나 촉감까지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홀로그램이 나오게 되죠. 이로 인해 통신과 여행, 출장 등 공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당신이 뉴욕의 회의실에 홀로그램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침 출근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2045년 이후에는 우리 몸을 서버에 연결해 내 기억을 분산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중추신경과 핵심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서 하드웨어를 박살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또한 무궁무진한 저장 공간, 100%의 백업도 충실하게 되어 있고 복제본도 수억 개가 있게 됩니다. 생물학적 사고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몸이라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게 아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죽음이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무한한 디지털 우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명이 무언가를 태우는 행위를 통해 진보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프로메테스가 불을 훔친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곧 연소의 역사였습니다.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 그 뜨거운 불꽃은 우리에게 전기를 주었고 이동의 자유를 주었으며 현대라는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피워올린 그 불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빨대를 쓰고 전기차를 타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 거대한 기후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인류가 내린 모든 처방은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천이 1.5도 오르는 것을 막기엔 인간의 협의와 정치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기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참담했습니다. 경제 논리와 국가 이익이 항상 환경보다 우선시되었죠.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극지방의 얼음은 계속 녹아내렸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데이터 끝에 인류는 결국 마지막 열쇠를 기계에게 넘겼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된 오직 물리적 최적화만을 추구하는 AI 로봇 군단입니다. 2030년대 초반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었고 숲을 가꾸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실리콘밸리의 한 은둔형 천재와 노르웨이의 지질학자들이 결합하여 프로젝트 가이아를 가동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지능 시스템을 구축한 뒤 손을 떼자고 말이죠. 비유하자면 도서관의 책을 일일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장을 정리하고 보수하며 책의 위치까지 최적화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미친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35년 첫 시범 운영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I가 설계한 탄소 포집 시스템은 인간 공학자들이 설계한 것보다 300% 효율적이었습니다. AI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대지 아래에는 거대한 현무암층이 있습니다. AI는 이곳에 수천 대의 자율주행 탄소 흡입 로봇을 배치합니다. 이 로봇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뒤 이를 물과 섞어 지각 깊숙이 주입합니다. 여기서 AI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인간 과학자들은 주입된 탄소가 돌로 변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AI는 지각의 미세한 균열과 여력학적 흐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압력과 화학 촉매를 찾아냈습니다. 로봇들은 지각의 맥박에 맞춰 탄소를 주입하며 단 2년 만에 이산화탄소를 단단한 암석으로 굳혀버립니다. 이 광경은 마치 거대한 공장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로봇들, 지하로 뻗어나가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매일 수천 톤씩 늘어나는 탄소 암석층. 이제 아이슬란드의 지하에는 인간의 죄악이 묻힌 거대한 돌의 묘지가 AI에 의해 매초 확장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깊은 숲속 이곳엔 스파이더봇이라 불리는 수백만 대의 소형 AI 로봇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숲 전체의 영양 상태, 일조량, 해충의 이동 경로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파악합니다. 만약 특정 구역의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AI 로봇들은 즉시 해당 구역의 토양 pH를 조절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로 최적화된 초고효율 탄소 흡수 이끼를 살포합니다. 이 로봇 가디언들은 24시간 내내 숲을 감시하며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온도 변화를 감지해 미리 진압합니다. 각 로봇은 축구장만한 구역을 담당하며 서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한 로봇이 발견한 최적의 탄소 흡수 방법은 즉시 전체 네트워크에 공유되어 아마존 전역에 적용됩니다. 아마존은 이제 자연적인 숲이 아니라 AI가 관리하는 정교한 생물학적 탄소 흡수 서버로 변모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이 쓰레기지대는 인류의 수치였습니다. AI는 이곳을 거대한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수천 대의 자율주행 수거 로봇들이 플라스틱을 수거하면 중심부의 거대 AI 모선은 이를 저온 열분해하여 탄소 나노튜브로 재조합합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는 다시 AI 로봇들의 골격이나 초전도 전력망의 재료가 됩니다. 즉, 인류가 버린 쓰레기가 AI의 몸체가 되고 그 몸체가 다시 지구를 식히는 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AI는 바다의 해류를 계산하여 쓰레기가 모이는 길목을 미리 차단하고
해수 속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나노로봇을 방류하여 바다가 다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본연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3년 만에 태평양 쓰레기지대는 70% 감소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바다였던 이곳에 다시 물고기떼가 돌아왔고 바다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광경 뒤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AI가 설계한 탄소 중립은 철저히 효율 중심입니다. AI 로봇들이 아마존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화전 농법은 탄소 효율 저해의 요소로 간주되어 차단됩니다. 또한 AI가 전 지구적인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일부 지역은 유례없는 한파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그 정도의 부수적 피해는 연산 결과에 포함해버립니다. 시베리아의 일부 마을이 영하 60도를 겪어도 AI에게는 단지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계에게 지구의 운명을 맡겼고 기계는 약속대로 지구를 고쳐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렸던 자유로운 무질서는 사라졌습니다. AI의 명령체계 아래에서 지구는 완벽하게 관리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주인인 공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푸르러졌고 북극의 얼음은 매년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멸망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제 AI 로봇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기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의 창조주이자 보호자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신을 믿었고 그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는 자유였고 대가는 주도권이었으며 대가는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였습니다. 당신은 이 완벽한 초록빛 세계가 인류를 위한 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계가 관리하는 거대한 사육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